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급 필터 잠깐 볼게요. 3번 기본 작업 3에 보면 판매량표에서 분명히 여기 보면 분명히 트로 끝나거나 A14에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트로 끝나가니까 별 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별 트. 그 다음에 끝나거나 매입량이 매입량이 여기 있네요. 매입량이 1300 이상, 크거나 같다 1300이에요. 근데 지금 해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라는데요.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있는 분명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t예요? 하고 이런 판단하는 수식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write라는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true, false에서 수식을 쓸 때는 필드명을 임의로 쓰는 거예요. 분명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업이 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별 t예요. 또는 이렇게 B4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은 값이 t예요 하는 수식을 넣으면 필드명을 임의로 집어넣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뽑으라는 작업을 했으니까 표 전체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서 고급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뽑을 건데 조건 범위는 여기고 복사 위치는 A18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뽑는 작업을 하나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작업으로 만약에 다른 장소에 뽑는데 조건을 이렇게 지정해서 얘를 요 옆에다 뽑아 볼게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 두 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 작업에 수식이 들어가서 true, false가 나오면 항상 필드명은 임의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피벗은 무난히 되셨죠? 근데 보니까 데이터표를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데이터표 볼게요. 판매 현황표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이용한 판매율을 계산한 건데 2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2월 달 생산량이 2450이고 판매량이 1020이에요.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판매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판매량이 1020이 있는데 판매량이 1020이 있는데 이렇게 변할 때 판매율은 어떻게 될까니까 는을 이용해서 수식을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가서 얘는 단일 변수잖아요. 행값이었고 F열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F열에 있는 판매량이 2월 달에 있는 판매량 1020이 이렇게 바뀔 때 판매율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는 지금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모양을 내라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혼동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서식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원본 범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호가 1번, 5번의 자료 중에서 수학이 추가되도록 제일 편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끌면 돼요. 이렇게 끌면 수학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면 추가가 되는데 추가하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편한 게 뭐라 그랬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차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러면 수학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라 그랬어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의 레이아웃은 차트 디자인에 보면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여기 3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에 3번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수식 입력줄에서 학생별 점수 현황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수학 계열에 여기 수학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는데 어디다 집어넣으라 했어요? 안쪽 끝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범례 선택하시고 범례 테두리는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채우기 및 테두리에 와서 실선 하고 검정 텍스트 1을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검정 텍스트 1. 그 다음에 채우기 색, 그럼 여기 채우기에 가서 표준색 노랑, 그럼 단색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여기서 노랑을 넣어주시면 노란색이 채워지고요.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채우기 및 테두리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여기에 있죠. 네온은 여기 효과에 있어요. 효과의 네온. 미리 설정해 보면 여기에 갖다 댄 파랑 8포인트 네온 강조색 5번이라는 게 강조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네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차트 작업이 끝난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자, 여러분 계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 if maximum minimum입니다. 낙찰가가 가장 높으면 최고예요. 가장 낮으면 최저액이에요. 그럼 낙찰가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낙찰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최고액이라고 넣고 가장 낮은 값을 찾아서 최저액이라고 넣고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중첩 if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단하는 게 뭐예요? 능하시고 이 낙찰가가 첫 번째 있는 낙찰가 C3이 같아요? 하고 맥시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맥시멈은 뭐예요? 낙찰가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두 번째 요 값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요 값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이 최대값의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는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true가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처리했으니까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예요.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시고 요 값이 1000일 때 뭐라고 써요? 최고액. 아니면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라 했어요. 추가하면 요 아니면일 때 if가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미니멈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주시고 그 값이 1000일 때 최저액이라고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게 첫 번째 판단하는 작업이 뭐예요? C3에 있는 값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하는 true, false를 만드는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 최대값은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두 번째 값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 주소가 절대 주소고 이 함수는 중첩 if예요. 중첩 if.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메디안. 그래서 범위를 주어주면 얘는 중앙값을 구하는 거예요. 값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 값이 중앙값 이상이면 우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2번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매량이 있어요. 얘가 중앙값보다 커요. 얘도 내려와서 중앙값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첫 번째 판단하는 것은 박성호라는 사람의 판매량이 H3에 있는데 얘가 중앙값 이세형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다 하시고 여기다 메디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인수가 하나죠. 판매량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맥시멈 값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이 범위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하셔서 true, false를 구해보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잖아요. 그럼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우수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2번에서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좀 기억하시면서 if 함수가 나오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하는 값이 A와 B가 나와야 돼. A가 뭐고 B가 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 A는 뭐예요? 그 첫 번째 판매량. 그 다음에 B가 중앙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앙값은 내가 이렇게 끌고 내려갈 때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3번 문제는 스몰이라는 게 있어요. 스몰. SM하고 범위를 주어지고 번째를 놓으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스몰이에요. 스몰. 그래서 가장 짧은 사람을 1위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는데 if 함수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2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f 함수가 나왔으면 비교할 게 참고번호 첫 번째 사람이 12.5초예요. 이 사람이 가장 작은 값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 사람이 가장 작은 값하고 같아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를 구할 때 첫 번째 C16에 있는 값이 스몰이라는 값에 의해서 기록의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작은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 범위가 이렇게 쭉 채워서 내려갈 때 따라가면 안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얘를 이렇게 채워보면 얘가 1등을 했다는 얘기죠. 11.8초가. 그러면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1위 아니면 공백.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요거는 모의고사라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if 함수 문제가 3개씩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절대 주소를 넣는 거를 좀 기억을 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4번 문제도 어려워요. 자, 이 count라는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count. 그 범위를 주어주면 숫자가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 if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고 따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근무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의 수를 구하래요. 자, 얘가 함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만약에 count if만 있으면
카운트 if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빼기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 if만 이용한다는. 그러면 70점 이상의 전체 개수를 구해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면 70점대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카운트를 쓰래요. 그러면 이 카운트를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전체 개수가 구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카운트 if 하나만 쓸 때예요. 카운트 if. 근데 얘는 이제 카운트 if만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카운트와 카운트 if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두 개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운트에 의해서 구해주는 게 뭐가 구해지냐면 전체 개수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70점 미만의 개수를 빼고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면 70점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를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카운트 if만 얘가 카운트라는 함수가 없고 카운트 if만 있으면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면 남는 게 70점대잖아요. 근데 여기 카운트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카운트에서 범위 잡으면 전체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구해서 70점대를 구하려면 70점 미만의 개수를 빼고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 따라 문제를 푸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0점대를 구하는 문제는 먼저 70점대를 구하는데 함수를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먼저 눈하시고 COU 하고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근무 점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9개가 있어요. 이렇게 9가 나온단 말이에요. 카운트에 의해서. 그러면 70점 미만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카운트 if에 의해서 근무 점수 범위에서 70점 미만의 개수는 몇 개야? 70점 미만의 개수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빼면 5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빼야 될 게 뭐예요? 80점 이상의 개수를 또 빼야죠. 여기가 그거나 같다 80의 개수를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명이에요. 이렇게 구해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형태가 되는 게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카운트 if만 갖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카운트 if를 할 때는 카운트 if 한 다음에 근무 점수 범위에서 그거나 갖다 70을 넣어주면 먼저 70점 이상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점 이상의 답이 틀렸어요. 네? 답이요. 작거나 70. 예. 답이 틀린 거 아니에요? 70 미만이니까 70보다 작다잖아요. 7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야 돼. 아니죠. 70 이상, 8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카운트를 함수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카운트를 쓰기 때문에요? 전체 개수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써드린 것처럼 카운트 if에
문제 두 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지금 뭐를 안 썼어요? 카운트 함수를 안 썼잖아요. 함수를 골라 쓰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카운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작업은 카운트 if만.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카운트 if만 해서 하는 것도. 그럼 이 상태에서는 카운트를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렇게만 하면. 그렇죠. 그죠? 밑에 뒤에다가 그냥 엔드, 연산 엔드하고 명만 쓰면 되고. 그렇죠. 카운트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70점 미만의 개수를 빼고 80점 이상의 개수를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카운트하고 나온 게 전체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점 미만을 빼고 80점 이상을 빼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카운트 if를 사용한다면. 근데 얘가 카운트 if s를 쓰게 되면 또 사용하는 방법이 얘는 더 편하죠. 만약 이 문제가 카운트 if s를 쓰세요 그러면 문제에 나온 대로 처리가 가능하죠. 카운트 if s를 쓰게 되고 마법사를 들어가면 근무 점수 중에서 그거나 갖다 70 근무 점수 중에서 작다 80. 카운트 안 쓰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카운트 if s만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똑같은 문제인데 함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카운트 if s를 쓰라 그러면 문제에 나온 대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개수를 구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복사가 안 됐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함수를 카운트와 카운트 if를 써서 구하랬으니까 전체 개수는 카운트로 구해서 80점 미만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거고, 카운트 if만 사용할 때는 8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70점 미만의 개수를 구해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 if s를 쓰세요? 그럼 그냥 범위 70점 이상, 범위 80점 이상. 그러니까 함수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합격 여부를 이용하여 합격한 학생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을 계산하세요. 요거 뒤에다 명자 안 썼네요. 원래 여기다가 and 명하고 써야 되겠죠. and 따옴표 명. 자, 5번 문제는 뭘 구하라 했어요?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average if. 근데 얘는 average if 쓰라는 말이 없어요. sum if와 count if가 있죠. 그럼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뭐라고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verage if를 쓰는 게 아니라 count if, sum if가 나왔죠. 그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해요. 근데 얘는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합격한 학생의 평균을 구하고 얘를 옆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요. 옆으로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결 if 함수, if 함수로 끝나는 거에 채우기 작업이 있으면 절대 주소를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절대 주소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에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의 범위가 여기 있어요. 얘가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은 합격이죠. 여기가 조건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기 시험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럼 옆으로 채워서 실기 시험의
평균을 구할 때 이 범위가 따라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절대주소. 만약 조건을 주수를 지정했어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절대주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먼저 썸이프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면 썸이프 그러면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조건,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합격 여부에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 필기 시험에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에버러지 if가 아니에요. 썸이프에 의해서 합계를 구해요. 그럼 얘를 옆으로 이렇게 채웠을 때 보면 얘 빵이 나오잖아요. 더블 클릭해 보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이 이렇게 따라 움직였잖아요. 얘가 따라 움직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을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우면 자 합격자의 필기시험의 합계와 실기시험의 합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합격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으니까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기 count 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또 조건을 비교할 범위 절대주소. 조건도 절대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졌어요. 근데 평균값이 구해졌는데 뭐 하려 했어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세요. 정수는 항상 자릿수가 뭐예요? 0. 트렁케이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릿수 0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트렁케이션은 0일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에서는 0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물결 if 함수.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채우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 여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여기가 4번 문제가 좀 까다롭죠. 4번 문제.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나왔던 게 어떤 거는 카운트 if만 이용해서 70점대의 개수를 구한. 이것도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착한 지문이에요. 70점대를 구해서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70점대 그러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